지금 20, 30대의 사람들 또는 10대 학생들을 놓고서 막 문해력 떨어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졌어. 아우 야르가 뭐야? 밤띠가 뭐야? 이렇게 막 탓하기 전에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니?를 어른들이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안녕하세요. 손유도 독서클럽의 메인 호스트 지원입니다. 서브 호스트 이씨입니다. 전 메가스터디 수능 국어 강사 엄성경입니다. 연기하고 있는 배우 박용재입니다. 오늘의 책이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주제 토크 첫 번째를 엄쌤께서 한번 던져주시죠. AI의 할루시네이션은 사기인가 새로운 창작인가? 사기이다 vs 새로운 창작이다. 할루시네이션은 생성형 AI, 특히 LLM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현상을 뜻함입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 저희도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새로운 창작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틀을 더 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부정적 의미를 좀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애초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임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거잖아요. 뭐 영상 관련해서 뭐 그림을 그려줘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새로운 걸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는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할루시네이션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 그림이라는 어쨌든 이게 존재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요청했는데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한 거짓된 답변이 오면 그건 명백한 거짓이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목적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이 할루시네이션이란 용어 자체가 그 목적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는 사기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게요. 제가 이 발제를 처음 딱 보고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사기인가 새로운 창작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용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AI의 경우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가 말하고 있는 답변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AI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는 이제 작품 같은 거를 많이 찾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교수님처럼, 도이치 교수님처럼 저도 이게 어디 있었더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근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윤은길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 작품의 줄거리가 윤은길 작가님 거라고?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박완서 작가님 건데? 라고 했더니 제가 큰 착각을 했군요. 이러더라고요.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그래요. 핵심을 짚었어. 그런데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챗GPT는 걔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얘를 통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AI를 사용을 하니까 저는 문제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속을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면 또는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오류가 정말 엄청나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걸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제미나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AI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단어나 맥락을 보고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제미나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저를 잘 사용하시려면 그러면 오류가 생겼을 때마다 다 팩트 체크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줘서 그거를 고쳐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걸 배워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얘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AI의 할루시네이션은 사기인가 새로운 창작인가라고 한다면 저의 입장은 할루시네이션은 사기이지만 AI는 분명히 새로운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 학생들 이런 거 수행평가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셨나요? 애들 할 땐? 그게 저는 또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논술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어. 학생들한테 뭐 1000자 내외, 뭐 1800자 내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애들은 이 글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애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글을 막 쓰지만 논술이 도입됐을 때는 애들이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답안을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연습하는 동안에도 받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답안지를 내 답안이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교수님들이 어떻게 알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니들이 쓰는 답안을 보면 애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요. 논제 있잖아요. 논제를 뵐게요. 예. 논제를 그대로 갖다 쓰거나 아니면 제시문이 있는데 그 제시문을 요약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시문을 요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요약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요약형 명언 나오는 것처럼 요약한 거잖아요. 근데 논술 시험에서의 어떤 요약이나 글쓰기는 사고방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제시문을 어떻게 이해했니? 네가 이해한 답안은 뭐니? 이걸 묻는 건데 애들이 모르니까 그걸로 막 써요. 분량만 맞춰도 되니까. 최대한 채우려고. 그렇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줄만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동료들이 아직도 강사도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학교에 돼 있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해요. 그치 내 말로 써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한테는 네 언어로 표현해봐라는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언어로 표현해가 사실 이 책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스즈키가 했던 말 중에 노리카한테 네 말 남의 말 인용 그만하고 네 말로 하지 그래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말을 표현을 할 때 남의 말을 따라하는 건 말을 배울 때나 그랬지 그 이후에는 본인들의 생각을 잘 표현을 했어요. 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아니면 뭐 전에 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TV에 나와서 아이들이 막 어떤 주제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어른들이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있었어요. 네. 근데 애들의 그 표현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애들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걔들이 말을 잘하거나 뭐 유명한 말을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20, 30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표현하려고 노력해봐야 돼. 문장도 많이 써보고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읽고 맞죠. 그게 너무 싫은 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책을 소개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책을 아이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얇은 것부터 읽어라. 그리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독할 필요는 없어. 목차에서 네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 읽어도 되고 읽어 나가다가 모르겠는 부분은 뛰어넘고 한 번 읽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네가 읽는 거를 문자하고 만나는 거를 점점 늘려나가다 보면 너도 어느 순간에 그 표현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싶을까.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의 사람들 또는 10대 학생들을 놓고서 막 문해력 떨어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뭐를 읽을 수 있고 뭐라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속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나가면 정말 많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일본의 2001년생이 이런 글을 쓰는데 아니 1930년대에 19살 김소월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없죠. 못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할걸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해력이 떨어졌어. 야르가 뭐야? 밤띠가 뭐야? 이렇게 막 탓하기 전에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니?를 어른들이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20, 30대도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게 어떻게 내가 좀 더 표현할 수 있을까?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상황에선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저희도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많이 읽어야 되는 영상하는 사람들도 사실 뭐 편집하고 찍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다 글로 설득하고 글로 뭐
제작비를 얻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딱 그 맥락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 보고 있나? 네. 저도 숟가락을 얹고 싶네요. 사실 이스님이랑 엄쌤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점이나 뭔가 지향점이나 그런 걸 다 말씀하신 것. 저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혹시. 근데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사기다. 근데 하지만 창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한테 완벽하게 창작에 뭔가를 맡기거나 뭔가 이러기에는 아직. 그래서 저도 막 엄쌤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는 게 막 저는 AI를 뭔가 사주 보는 거 뭔가 이런 심심할 때 제가 궁금한 거 이런 거에 뭔가 활용하긴 하는데 그럴 때 우린 답변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러면 시카리 교수가 그걸 한 것이가 그냥 그것만 짚고 넘어간다 치면은 어떠한 그 창작가를 두고 걔가 쓴 거야라는 그 변명 아닌 변명들을 그 시카리 교수가 그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신 히카리. AI라고 만약에 쳤을 때 네. 그것은 그 범죄, 그러니까 날조 범죄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러면은 창작으로 봐야 하나? 저는 그래서 행위예술이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요즘 현대 행위예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이런 자신의 어떤 잘못을 꼬집는 거를 가명으로 발표를 하고 또 사실 그것조차도 다 내가 짬판이었어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런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맞죠. 뭐 대학원생들이야 이미 뭔가 기존에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다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럼 저는 범죄는 아니지 않나? 그냥 잘 짠 판이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게 이제 예술로의 범주를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순수 그러한 글창작이라고 이제 봤을 때 시선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쓴 사람이 에밀 아자르라는 그 프랑스 작가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사실은 원래 이름은 로맹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불문학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로맹가리라는 사람이 정말 막 되게 인정받고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펜때가 좀 무뎌졌어요. 그래서 막 분석가들, 비평가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제 로맹가리 죽었다. 로맹가리 이제 끝났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맹가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을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에밀 아자르의 글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비평가들이. 정말 대단한 신인이 나타났다. 난리가 났는데 결론적으로 그 에밀 아자르가 프랑스에서 무린들한테 주는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얘기했어요. 나야. 사실 나야. 그래서 프랑스 문학계에서 그 상을 원래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로맹가리는 2개 받았어요. 에밀 아자르 거로도 받고 그다음에 로맹가리로도 받고. 근데 여기 우리 이 책에서는 이 괴테 모든 것을 말했다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학계에서 퇴출당하잖아요. 시카리 교수가. 근데 프랑스는 그 상을 그냥 두 사람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을 것 같다. 예, 주제 토크 1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토크할 만한 게 있으면 댓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1세기 대군 부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해도 되나? 저도 그 이걸 얘기 해도 되나, 하려고 안 해도 했어요. 되나? 어느 것을 취하면 어느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우선시할 건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잡아낼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잡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팩트를 왜곡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저는 이제 뭔가 모든 창작물들이 결국에는 교육 자료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